싱싱한 포브레인 왓수다. What? 수다로 풀어보는 신나는 호모 헌드레드. 성, 몸, 마음, 영성. 포브레인의 종합 솔루션.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왓수다. 오늘도 4명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에너지 오르가즘 전도사 이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박하고 쌈박하고 해박한 삼박자를 갖춘 복내 담당 신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온몸으로 느끼는 카운슬러 심뇌 담당 백마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람 사이, 사랑 사이, 생각 사이, 두뇌 담당 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결정장애입니다. 햄릿 증후군, 결정장애.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네. 그 죽느냐 사느냐 전에 짬뽕과 짜장면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네.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마실 거냐 카페 라떼를 마실 거냐 그것이 항상 문제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이제 많이들 이 결정장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먼저 우리 포브레인 왓수다 이 전문가분들은 좀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선택에 있어서 뭐 어떤 일로 좀 어려움을 겪어보셨나요? 작은 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짬뽕이냐 짜장면이냐부터 또 인생을 결정하는 큰 결정부터 뭐 어떤 게 좀 결정하기 어려우시던가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네. 그러니까 참 그 결정장애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결정장애인지도 모르고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했다라면 지금 놓고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결정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이거 항상 그래서 친구들하고 가면 너 짜장면 나 짬뽕 해서 나눠 먹자 먹기. 이렇게 요새는 이제 뭐 짬짜 나오잖아요. 그거를 비롯해서 사실은 뭐 이 쇼핑을 가더라도 항상 어떤 색깔을 고를 것이냐, 어떤 스타일을 원할 것이냐, 뭐 이런 거, 뭐 신발 사러 가도, 그러니까 쇼핑에서도 결정장애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먹는 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결혼을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결정장애. 그리고 결혼 전에도 뭐 연인을 만날 때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뭐 이런 어떤 결정장애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참 심란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신가 봐요. 지금은 많이 이제 심플해져서 네, 그래도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편해졌는데 결정장애 이 백마담이 딱 주제를 잡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많이 그래도 단순해졌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결정장애에 시달렸었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뭐 또 어떠세요, 이도사님은? 마치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인 양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어려운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요? 작은 걸수록 더 고민되는 것 같아요. 큰 것보다. 그렇죠. 예. 매일매일 또 해야 되니까. 그쵸. 아까도 뭘 먹느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고민이 사실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긴 우리 이제 끝나고 회식할 때 보면 뭘 먹지? 맞아요. 한참 고민하는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식당 어디로 가지? 맞아요. 어디로 가지? 근데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그쵸.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사실
자기 삶이 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죠. 또 신 박사님은 뭐 어떤 게 좀 결정하기 어려우세요? 네, 이제 그 결정 장애를 이번에 이제 토픽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이게 참 흥미롭고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해 볼 그 주제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아주 청년기에 그 큰 비전을 갖고 시작할 때부터 어느 선배로부터 야 인생 살아가는데 세 번 정도의 큰 기회가 올 거다. 이제 보통 온다. 보통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신 걸 이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살아보니까 정말 그 결정적으로 크게 결정해야 될 것이 3번 그 이상은 되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제 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짬뽕 먹을 거냐 짜장면 먹을 거냐는 이제 아주 매일매일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인생을 크게 살면서 정말 아까 얘기한 결혼의 문제라든가 이게 한 번 하고 또 하고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결정하고 그렇죠. 끝까지 가야 매년 할 수 어떻게 있다면 보면 그건 너무 즐거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 또 집에 대한 게 외국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되게 소유를 해야 자기 집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건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직도 이렇게 빌리고 렌트를 하고 하는 것도 내 집이와 똑같다는 생각이 좀 바뀌어야 우리 이제 주택 어떤 정책이라도 바뀌는데 맞아요. 우리 한국인의 의식은 아직까지도 내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어떤 동네에서 무슨 집을 살 거냐 또는 또 이사를 갈 때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결정들이 사실은 인생에 살면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돌아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을 만 개라고 이렇게 보면 정말 내가 몇 점 맞았을까? 10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꼭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은 정말 좋은 주제니까 이걸 반드시 장애라 그러면 사람들이 질병이나 맞아요. 이런 병으로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된 우리가 거죠.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 장애니까 어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재밌게, 이거 즐겁게 극복하는 걸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보면은 사소한 거에서는 막 떠오르는 거는 그저께 제가 이제 뭐 방송 녹화를 할 일이 있어서 이제 녹화를 하고 그때 이제 그 요즘 대세인 김생미 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데 좀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할까 말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 같으면 저는 안 해요. 그러고 귀찮아하고, 왜? 굳이? 뭐, 이런 형인데, 또 아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이가 되게 좋아할 텐데. 그래서 제 평생 저 안 하던 짓, 근데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종이가. 그래서 교재에다가, 수업해야 될 교재에다가 받으면서, 나도 참 웃기다, 변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역시 인생에서 큰 결정, 결혼하기 전에요. 도망갔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결정을 못해서 한 일주일 절에 들어가 있었어요. 도망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제 주제를 한번 발제를 해볼게요.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회사원 K씨는 점심시간마다 고민이 된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선택할 순간이 되면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그냥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을 따라하게 된다. 그러나 막상 먹다 보면 다른 사람이 고른 메뉴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또 후회하게 된다. 또 대기업 임원의 부인 S는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앞두고 상담실을 찾았다.
그녀는 이혼을 할까 말까라는 고민을 수년간 해오다가 혼자서는 도저히 결정할 수 없어서 상담실을 찾게 된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을 했고 더 이상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지 꽤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에는 이를 것이 너무 많아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10회 정도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지를 정리하면서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국 결정을 했고 너무 분명하게 결정을 해서 평생 다시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렇게 이제 인생에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만 되는 순간이 많잖아요. 작게는 메뉴부터 크게는 진짜 결혼, 이혼 이런 문제까지. 그래서 이러한 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결정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은 아까 이제 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유행어가 결정장애인 거지, 이건 진단명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진단명은 아니고요. 네. 일명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왜냐하면 그 말에서 따온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불쌍한 햄릿. 결정장애로 낙인 찍기가. 햄릿의 그 우유부단한 행동 패턴에서. 아니 그건 진짜 문제겠네요. 죽느냐 사느냐. 맞죠. 그래서 이렇게 따와서 이제 뭐 선택장애, 결정장애 혹은 햄릿 증후군이라고 부를 뿐이지 이거는 정신질환은 아니에요. 네, 일종의 이제 요즘 워낙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징화해서 부르려다 보니까 난 결정장애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거고 일종의 이제 습관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질환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심리적 패턴이죠. 네. 그래서 또 이러한 햄릿 증후군은 메이비 세대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일종의 유행어 같은 건데 메이비 세대가 뭐냐면 메이비 뭐든지 메이비인 거예요. 그럴까? 어쩌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지도 너무나 많은 정보가 SNS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정보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다루지만 정보를 잘 다루고 찾을 수 있지만 집중하거나 정착하지는 못하는 세대를 메이비 세대라고 해요. 마치 유목민처럼 떠다니는 거죠. 수많은 이런 선택지 사이를. 그래서 메이비 세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포브레인 분들끼리 결정장애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것도 어떤 정확한 심리 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재미로 해보시되 한번 어떤 좀 근거는 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 같은 거. 첫째, 한번 같이 해보세요. 짬뽕과 짜장면 중 무엇을 먹을까? 스커트와 바지 중 무엇을 살까 등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고르는데 애를 많이 먹는다. 네, 동그라미 X 해보세요. 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결정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만 막상 조언을 듣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된다. 동그라미 X 네, 보시고요. 세 번째, 진로, 취업, 연애, 결혼 등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는 엄청나게 전전긍긍하며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될 때까지도 선택하지 못한다. OX 해보시고요. 지금 상황을 얘기합니까? 예전에 그랬던 거를 둘 다 해보세요. 둘 다. 둘 다 해볼까요? 네. 지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죠? 그래도. 네 번째, 결정 자체가 무겁고 두렵고 스트레스다. 네, OX 해보시고요. 다섯 번째, 누군가가 뭔가를 결정해달라고 할 때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미룬다. OX 해보시고요.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준 대로 따라갈 때조차도 만족하지는 못한다. 네. 자, 이렇게 6문항을 한번 제시해봤어요. 어떠세요? 자, 이 중에 몇 개 정도가 O에 해당되십니까? 예전에는 제가 거의 다. 거의 다. O였는데. 예전에 확실히 햄릿 증후군이었군요. 네. 상당히 생각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보기보다는. 네. 지금은 뭐, 세모나 뭐, X가 많아졌어요, 그래도. 그래서 몇 개 정도가 해당되세요? 지금도 뭐 한 두세 개는 될 것 같네요. 두세 개. 예전에 좀 중증이셨군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보니까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준 대로 따라갈 때도 만족하지는 못한다. 이거하고 결정 자체가 무겁고 두렵고 스트레스 이건 본질적으로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도 물론 그런 것들이 그러는데 지금 제가 명상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단순해지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많이 편해졌는데 네. 지금 지금 보면은 결정 자체가 무겁고 두렵고 이거는 본질적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결정을 하는 순간 나는 그 결정한 부분의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준 대로 따라갈 때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준 대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불만스럽잖아요. 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내한테 오다 이렇게 지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두 개 정도 예, 2개 정도. 신 박사님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의외로 저도 답을 이렇게 쏟아보니까 얘기했는데 일반 같은 경우는 뭐 딱 부러지기 어려워서 세모라고 했는데 2, 3, 4, 5, 6번은 제가 그 질문 문항상 전부 저는 X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O는 아니고 그래서 의외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결정을 하고 살았구나. 발견하셨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준 대로 따라갈 때에도 만족하지는 못한다잖아요.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준 대로 안 따라가시죠? 그게 좀 뭐 따라가기는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있을 땐 따라가지. 예, 그럼요. 예. 그래, 그 부분이 저도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론 다 참고인데요. 이걸 진단은 아니지만 한 3개 정도 이상이 되면 조금 이제 오가 3개 정도 이상이면 좀 이제 약간 그 선택장애 초기. 네. 그리고 5개 이상이면 조금 이제 결정 장애에 조금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좀 있겠다, 그죠? 그런 분들은 어렵고. 백마담님한테 과외를 따로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셨는데 이 중에서는 이도사님이 가장 결정장애에 가까운 증상을 지니셨거나 지금도 지니시고 있는 걸로. 근데 지금은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 빨리 하는 요령을 제가 터득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죠. 왜냐면 그 요령 속에 치유의 비결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좀 같이 나눠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정장애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왜 우리가 예전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결정장애란 말조차 없었고 우리가 왜 이런 결정장애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결정장애를 호소할까. 진짜 다 결정장애. 난 결정장애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증상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결정을 미루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물어보거나 결정을 이렇게 미루면서 기다리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 타인한테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도 따라간다든지 식당을. 그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잠수를 타거나 또 만성적일 경우에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힘들게 하니까. 또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편집증. 그러니까 이게 어떤 편집증이냐면 계속 내가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그 후회에 집착하고 그 잘못된 선택이라고 막 계속 돌아보는 거. 그쵸, 이게 그쵸. 이제 편집으로 갈 수가 있죠. 계속 파고 또 파는 거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혹은 이제 잘 선택해야 된다는 강박증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특징이고요. 또 원인은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건데 여기 원인이 뭔지 이도사님은 왜 본인이 예전에 돌아보면 이렇게 결정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뭐였던 것 같으세요? 지금은 이제 정보가 너무 많고 예를 들면은 뭘 상품을 살 때 브랜드나 가격 이게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내한테 최저의 것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이제
고려하게 되죠. 그렇게 되죠. 또 하나는 제가 제사장을 좀 잘하잖아요, 그죠? 네, 많이 알고 많이 계시는군요. 잘하시죠. 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너무 많은 사항을 고려 대상으로 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내 자신만을 위한 또 선택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나 또 제3자나 네. 이런 것까지 이제 선택에 어떤 상황에 넣고 또 많은 요소들이 동시에 막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을 잡기가 힘들죠. 그렇죠. 요것이 충족되면은 요것이 충족 안 되고, 기준점을 네, 요것이 충족이 또 되면은 또 요것이 충족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고려 사항을 많이 너무 넣다 보니까 그런 결정하기가 예민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그죠, 그죠. 네. 일종의 한 번의 결정 모든 걸 다 취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주의적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사실 불안하고 두려웠던 적도 있으신 거죠, 그죠? 잘못된 결정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그 많은 사항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충족되는 결정을 하고 싶은 거죠. 결정을 하고 싶어서 자꾸 이제 불안해진 경우가 많죠. 그러면 맞아요. 반대로 지금은 결정이 쉬워지신 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별로 배려하지 않고 혹시 나만 생각하게 돼서 요거 공격 들어갑니다. 혹시 그렇게 나만 생각하게 돼서 결정이 쉬워지신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어떤가요? 조심스러운 예측이 틀렸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충족되면서도 최적의 그런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좀 생겼어요.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제 이것도 학술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사회 현상에서 좀 찾아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요. 요즘에 이제 그 성인들은 어릴 때 부모가 거의 결정해주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스케줄 다 짜주고 스케줄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결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 능력이 학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도성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왜 자기 주도적인 학습 이게 이렇게 키워드로 떴을까요? 그게 그만큼 안 된다는 안 뜻인 된다는 거잖아요. 얘기죠. 주도성을 안 주는 거죠. 부모가. 그것도 중요한 원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확립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그러니까 가치관이 확립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요즘에 이제 현상이죠. 정보의 범람 예, 이런 모든 심각한 것들이 문제예요. 어우러져서 정말 선택지는 너무 많아졌는데 선택할 기준이 자기 안에서 찾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좀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인님께서도 원인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이제 사실 지금 백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모든 어떤 행동 패턴이나 심리적 패턴은 어릴 때 내가 어떻게 부모로부터 주입을 받고 어떤 영향을 입었느냐가 내 삶을 전체적으로 갖고 가거든요. 네. 우리의 어떤 퍼스널리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개인의 성격 어떤 형성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부모 말을 잘 들어야지 착한 사람이고 바르다라는 교육을 받잖아요. 부모 말 잘 들어야 되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유치원만 해도 집단의 어떤 전체 단체에 들어가면 단체에서 어긋나는 걸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교육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어떤 주도적 생각 나의 어떤 개별적 특성 이런 것들을 내놓고 표현하는 게 허락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우리 사회는. 네. 하다못해 뭐 밥상에서도 맛있는 반찬이 올라오면 일단 아버지가 먼저 드셔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그걸 요즘 세대는 다르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맛있는 반찬을 아이들이 먼저 먹으려고 하면 반찬 투정한다고 편식하게 될까봐 그거를 못하게 했던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제 사춘기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의 굉장히 정체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인데 그때
이렇게 틀에 따르는 교육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가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춘기 때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결정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부분이 내가 참 이 애매모호하고 우유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사춘기 때 내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관계에서 내가 얼만큼 내 원하는 걸 표현을 하고 살았는지 이거를 한번 연결해 보시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그것들이 그쵸. 예.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 욕구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못해요. 예. 왜냐하면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진짜 서울대를 나와도 예, 예. 하버드대를 나와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나를 찾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선택이 쉬울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남들 따라가다가 또 이건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다가 또 맞아요. 내 산은 그럼 뭐지? 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방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의외로 고학력 부모님을 가진 자식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학력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신 네. 분들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커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부모 주도적인 삶을 살게 스케줄 되죠. 관리를 너무나 잘해주세요. 그리고 스케줄 관리를 떠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의 지향점을 딱 정해져 버리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이 방향성을 완전히 놔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두 분도 또 혹시 원인 왜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공유하실 거 있으세요? 오늘 주제를 이제 우리 선생님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꽤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뭐 많이 된 건 아닌데 한 몇 해 전만 해도 거의 실제 있었던 얘기 같기도 하고 약간 과장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 자녀 중에 한 애가 공부 잘해서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교육관에 임용이 됐는데 이제 일명 마마보이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에 마마보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마마보이 이제 저는 아시죠 그 마디를. 근데 엄마가 이제 점심하고 친구들을 먹고 있는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옆에서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인데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 피고인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그런 정도로 심하다 하는 거를 이게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배경에는 이제 제가 이제 생물학자로서 이제 인류가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는 지금 역사가 한 700만 년 정도 원시인류 따져보면 이제 됩니다. 그걸 이제 배경을 제가 얼른 말씀드리면 생물학적으로. 그럼 현재 호모사피엔스라고는 인류는 물론 25만 년이라고 해요. 그거는 거의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니까. 그러면 원시인류 때부터 보면 700만 년이고 또 우리 아프리카 원조로 한다 하더라도 25만 년인데 지금 현재 그 현생 인류들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모여서 살고 문화를 이루고 하는 것이 아무리 길게 해봐야 10,000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5만 년 중에 700만 년 중에 10,000년이면은 뭐 99점 몇 프로가 되는 거고 1%도 안 되는 거고 25만 년에 10,000년이라 하더라도 불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전체 살고 있는 시대에 아주 적은 기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과거에 수렵 채집을 주로 그 시대에 살았는데 추우면 옷 입고 더우면 옷 벗고 배고프면 사냥하러 가고 채집하러 가고 그다음 졸리면 자는 거고 특별한 이유 거기 없었다는 거죠. 결정할 것이 환경에 따라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특별하게 뭐 머리 써가지고 화낼 일도 없고 뭔가 만들 일도 별로 없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인류가 보낸 시간이. 근데 지금 불과 길으면 10,000년 또는 최한 뭐 500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과학이 발달돼서 지금 이렇게 사회도 복잡해지고 정말 복잡해졌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뭐
메뉴도 복잡해지고, 옛날에는 쌀밥이냐, 보리밥이냐, 이걸로 그랬지만, 지금은 수십 종류의 음식이 있고, 그럼 결국 뭐냐, 환경이 복잡해져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극히 인간이 살아오면서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결정하기는 무조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럼 누구는 빨리 결정하고, 누구는 늦게 결정하느냐, 그 차이인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생존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가능한 한 빠른 결정, 그것이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면 생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뭔가 닥쳤을 때, 야, 산으로 가냐? 바다 쪽으로 가느냐? 그 운명이 갈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 가면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인간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결정장애 하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회 현상이고 복잡해지니까 앞으로는 이게 더 심화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훌륭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취자들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잡한 시대에서 지혜로운 결정할 거냐. 그리고 원인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내가 결정이 좀 미지미지하거나 장애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너무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솔루션을 찾겠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결정장애라는 주제로 또 원인과 증상과 자가 테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솔루션은 2부에서 함께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